안녕하십니까.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. 오늘은 이때쯤에 이제 감나무를 4월 말 5월 초쯤에 감나무를 관리하는 요령이나 뭐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감나무는 뭐 딱히 전지하거나 솎아줄 때는 아닌데요. 뭔가 좀 알고 계시면, 또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한 2, 3주 후에 써먹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하니까 좀 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그 영상을 보시고, 자, 이 감나무는 지난 겨울이나 지난 가을이나 올 봄에 다 이제 나무의 끝을 정하라고 하는데, 여기 있네요. 여기처럼 이렇게 가지 끝에서 맨 끝에서 자라는 순을 정하라고 합니다. 강화장주는 그 단감이나 대봉처럼 이게 낱개로 파는 게 아니고,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접, 즉 100개 내지는 요즘은 키로당 얼마씩 이렇게 팔아서 개수로 파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상품성은 상대적으로 단감이나 대봉에 비해서 하나하나의 상품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어떤 그 개수가 많게 되면 이제 그 개수로 승부하는 과일이지, 이게 하나의 낱개의 상품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좀 균일하게 많이 열리게끔 하는 게 강화 장준의 어떤 목표, 수확 목표라고 그럴까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지랑 거름 주기를 해야 되는데, 이 나무는 이렇게 거름 주기를 잘 해서 이 주변보다 풀이 좀 검게 많이 난 것은 이 거름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. 그리고 곧 이제 풀 깎기도 시작해야겠네요. 자, 이 감나무는 지난 가을에 그 감을 따면서 이렇게 다 전지를 했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끝을, 이제 정화가라는 그 부분을 대부분 다 전지를 했습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정화 부분을 전지하지 않았고요. 이제 이 나무의 예를 들면 여기에도 지금 감이 맺혀 있습니다. 감이 맺혀 있으니까 이 줄기에서는 감이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개, 여기도 3, 4개, 그러면 뭐 10개 이상 요 가지에서 이제 감이 열리게 되는데, 결국은 다 크더라도 따지는 못하고 감나무 스스로도 자연 낙과를 시킵니다. 그러니까 자연 낙과할 만큼 감이 커지고 나서 감을 떨어뜨리면 그 영양분을 사실 없애는 거니까, 미리 전지를 해서 낙과될 감의 영양분을 이 감나무 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감에 그 영향이 가게 해서 조금 더 크게 열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매달려 있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겁니다. 자, 다시 이 일로 돌아가서요. 이 가지에서 열 몇 개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자연 낙과를 시킬 거고, 살려준다 그러면 여기에 감이 맺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그 순이 제대로 안 자라서 거기는 모르겠지만, 여하간 여기 감이 매달렸으니까 이 가지에서 최소한 한두 개는 딸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는 것보다는 여기를 전지해서 요 감나무의 감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랐는데, 저는 지금은 자르지 않고 한 2주나 3주 후에,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 감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 정화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걸 다 먹여 살릴 수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여기를 궁극적으로 잘라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안 자르는 건 한 2주 후에는 이 감나무 순이 이만큼 자랍니다. 그러면 그때 자른 부분 그런 걸 가지고 감잎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감잎차를 만들기 위해서, 그때는 그 감이 더 커지기 전에, 그냥 꽃이 피기 전에
감을 따서 감잎차를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어도 이게 좀 여기도 감, 여기도 감, 여기도 감이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 가지에서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한 2주나 3주 후에 여기를 자르든지 요 밑을 잘라서 그 순으로 감잎차를 하고 나머지 밑에 열리는 감을 좀 튼실하게 하는 게 전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화 부분이 지금은 이게 세력이 좋지만 좀 지나선 이게 세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. 영양분을 이쪽이 정화 부분에서 많이 갖고 가요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겼을 때는 무조건 여기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더 심지어 요거 또 잘라도 되는데 요 뒤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잘라주시면 나중에 가을에 감 딸 때는 여길 잘라서 따든 여길 잘라서 따든 이게 살아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자라있으면 이 순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감나무가 커지는 것을 좀 막고 수영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쁘장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수영은 잘 잡혀져 있는 수영입니다. 뭐 정원수, 조경수로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옆나무로 가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겠죠. 여기도 뭐 똑같이 이 정화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여기에 감이 맺혔으니까 요거 놔두고 요 두 개를 자른다든지 이 잘라내는 건 이제 그 감잎차를 만들기 위해서.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지금 막 딴 것들은 이렇게 감을 맺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감을 맺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런 거는 과감하게 여기 눈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나 요거 두 개 살린다는 차원에서 여기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서도 여기 밑에 순이 두 개 나고 셋, 넷, 다섯 개가 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제일 잘 자랍니다. 그래서 나무가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눈 두 개를 남겨두고 잘라주면 좋습니다. 그런데 지금 자르지 말고 가능한 한 2주 있다가 그 감잎순이 이만해졌을 때 그걸 따서 감잎차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럼 그렇게 하면 수영도 어떻게 보면 감나무 수영이 이 정도면 되게 이쁜 편입니다. 10년이 훨씬 더 된 건데 뭐 가장 이쁘게 자라고 있는 게 이 감나무고요. 그래서 전지하는 목적은 수영을 낮게 잘 잡고 감이 열리더라도 자연 낙과를 덜 시키고 많이 따기 위해서 좀 크게 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잘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. 나 감잎차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감이 여기 다 매달려 있습니다. 요거 봐서 여기가 열리건 안 열리건 여길 잘라 주시면 여기서 최소한 3개 정도는 튼실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하면 좀 더 여기에 매달리는 감이 튼실하게 열리겠죠. 그러니까 감잎차를 우선시 할 거냐 감을 우선시 할 거냐 하는데 그거 별 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 2주 후에 자르나 지금 자르나 큰 차이 없고 감이 이제 커지기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영향이 있습니다. 감이 커지기 시작할 때는 전지나 거름주기의 효과에 따라서 알 굵기가 커지거나 자연 낙과하는 게 적어집니다. 상대적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감나무에 이렇게 신경 쓰거나 감나무를 관리하는데 작은 팁을 드려봤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